안녕하세요. 사이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분히 해주시고요. 과제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개인 톡이나 아니면 게시판에 질문에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운 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미디어 이제 4강 3차시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좀 급한 게 원격을 이제 15명 신청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도합 20명이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친구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관련돼서 이번 강의를 그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용 방법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지식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원격을 이제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 이제 움직이고 있거나 다른 곳에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조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윈도우 10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상당히 이제 세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했고요. 요게 윈도우 10에서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윈도우 10 초창기 만들어지면서 이제 원격 지원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좀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그 실생활에 사용을 하지는 못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컴퓨터끼리만 연결되는 개념이었는데, 그 작년부터인가요? 그 구글에서 크롬에서 원격 설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류도 거의 없고 안정화돼서 이제 안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도 초부터 계속, 작년부터인가요? 초부터 헷갈리는데 어쨌든 계속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개념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요.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외부에 일을 해요. 외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미팅을 하는 거죠. 마케팅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뭐 사장님이 저기 그 김 선생 그 메일을 저기 누구한테 급히 보내야 돼. 자료 그 저번에 보고한 자료 있잖아. 그걸 급히 어디 메일로 보내라고 하면 사장님 저 지금 한 이따가 오후에 들어가는데 오후에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데 어떡하지? 막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회사에 있는 자기 컴퓨터에 원격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핸드폰으로 그 문서를 찾아가지고 메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뭐 그 자기가 그 드라이버에다 올려놓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구글 드라이버나 아니면 엔드라이버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그거를 보내고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대비해서 모든 자료를 그 다른 이제 웹사이트 드라이버에다가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 처리하기가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쓰는 것이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뭐냐면 이제 회사 이제 다른 이제 고객이 전화가 와서 이것 좀 자료 좀 빨리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외부에 있어서요. 그리고 저 퇴근해가지고 지금 외부에 와 있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즘 시스템에서는 이 사람은 성의가 없구나, 아니면 하기 싫구나, 쉬겠다라는 얘기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급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뭐 급할 경우는 그렇게 해서 원격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쉬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근무하는 시간이 되게 있잖아요. 뭐 우리
이제 조교생 같은 경우는 뭐 9시부터 5시 한 50분, 6시에 퇴근이니까 그때까지는 업무를 이후에는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쉬어야 되는 공식 시간이기 때문에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진행이 안 되는 경우죠. 어, 그러니까 그럴 때를 빼놓고는 사실은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거나 요구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사실 크롬을 좀 쓰긴 하는데 됐으면 그런 건 피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요거는 아주 알찬 팁인데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이제 원격에서 가장 이제 활용도가 높은 것이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대개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들은 뭐 요즘 노트북도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노트북도 게임용 노트북이 따로 있듯이 데스크탑을 많이 이제 선호하죠. 왜냐면 데스크톱은 일단은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도 좀 좋게 별도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원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기 데스크톱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좀 좋은 걸로 세팅을 하는 거죠. 게임용. 그리고 본인은 노트북도 되게 허접한 거 중고 뭐 20만 원짜리 나온 거 이런 거 그냥 겨우 인터넷만 되는 용도.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뭐 그 싼 것들 있잖아요. 물론 싸다는 개념이 좀 어떻게 치면 40만 원짜리 LG 노트북 같은 거 사가지고 용량도 거의 없는 거 이제 그런 거 사서 인터넷만 가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가 화면 상태에서는 내 노트북을 보고 내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집에 있는 컴퓨터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하거나 그럴 때는 스피커 볼륨이나 이런 걸 좀 줄여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집에 계실 경우는 애는 없는데 컴퓨터가 막 돌아가고 컴퓨터에서 막 사운드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바로 전원을 꺼버리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붙여놔서 원격으로 할 수 있으니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돌아갈 수 있으니 놀리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진행하시지 않는 한 대부분의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옆에 컴퓨터가 막 사운드가 들리고 뭐 화면이 막 저절로 움직이고 막 그러면 아무리 저도 원격을 안다고 하지만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조종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은 일단 2차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장비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산업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발견, 적응, 뭐 이런 것들도 일단 발견이 제일 크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4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사실 대단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서 계속 썼던 것들이 새로운 조합으로 활용도를 높여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조합.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젓가락 같은 거 제가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은 젓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먹죠. 예. 근데 우리는 숟가락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젓가락은 우리가 입장에서는 뭘 집거나 이런 용도로만 쓰지 밥을 이렇게 먹지는 않아요. 잘. 근데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젓가락으로 모든 거를 하죠. 국물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국물도 이렇게 사발로 마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쓰는 것은 늘 그렇게 쓰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늘 쓰고 그거는 그런 게 아니야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인식,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제가 비유가 약간 이제 그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다른 것들도 우리가 늘상 어떤 물건은 거기에만 써야 돼라는 벽을 허무는 것이 사실 4차 산업이고 4차다 거기에 어떤 뭐 데이터죠.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들이 그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분석과 새로운 시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창의적인,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게 사실은 깽뚱한 생각인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부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신이 굉장히 발달을 하니까요. 핸드폰으로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원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죠. 자기 집도 있지만 학교에 우리 실습실에 컴퓨터를 설정을 해 놨잖아요.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내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도 렌더링을 걸 수 있고 학교에 있는 컴퓨터도 렌더링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카톡으로 이미지를 보낼 때는 우리가 설정하는 게 있죠. 원본 보내기 설정을 해놔야지만 원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송출을 해요. 근데 그 설정을 안 하면 이미지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저한테 맨날 부한테 보내거나 그럴 때는 항상 원본 이미지로 보내셔야 돼요. 해상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절대 핸드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동영상을 친구나 아니면 저한테 보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입니다. 그러고 보내세요. 보내시면 영상을 보낼 때 일단은 자기가 인코드를 해요. 일단은 줄이죠. 줄이고 그 다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실제로 본인이 촬영한 원본의 50%도 안 되는 정도의 화질로 받아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라는 자체가 이미지가 뭐 컴퓨터처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를 보거나 다른 자료를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한 4년 전쯤이었죠. 샌드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어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죠. 맨 처음에는 광고도 없었어요. 사실 광고도 없었고 지금 광고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샌드웨어 플러스를 가입을 해야지만 광고 없이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즉 아직까지는 제한은 없어요. 자기가 뭐 1기가를 보내든 뭐 10기가를 보내든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와이파이가 아닌 상태에서 비용이 발생될 뿐이지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지금 만약에 영상을 찍었으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샌드웨니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저도 핸드폰에서 샌드웨니를 실행을 시켜요. 그래서 핸드폰의 샌드 애니웨어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코드표가 나오죠. 코드표가 나오면 바로 그 원격 데스크톱에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샌드웨니를 시키고 이 핸드폰의 코드 번호를 컴퓨터에 있는 코드 번호를 같이 입력을 하는 거죠. 원격으로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입력을 하면 얘가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되게 많이 해요.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뭐 꼭 연결해서 하는 것을 안 하고 그냥 샌드웨니어로 그냥 보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이기 때문에 OS가 ISO잖아요. OS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거 하려면은 뭐 다른 뭐 유틸도 깔아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샌드웨니어로 씁니다. 그러면 어차피 와이파이가 다 되고 통신 인터넷이 된 상태에서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사용하는 걸 이제 주로 사용만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1인 미디어 우리가 수업 들어가면서 뭐 성우 녹음도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김한지 교수님은 이제 그 가입을 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사용을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30초라든가 1분 동안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서 그거대로 그냥 썰어서 녹음해서 영상에서 합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하죠. 그리고 물론 성우도 이제 제한적이고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텍스트 변환하는 것도 지금 무료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영상을 거기다 입력을 하면 거기서 텍스트가 영상에 나오는 텍스트가 쭉 나열이 됩니다. 물론 오타 생기죠. 오타 좀 조정하고 하면은 키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노이즈가 너무 심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애니 FX 기법 할 때 인터뷰한 거를 그거를 안 썼던 이유가 노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한번 그것도 제가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실행을 해봐서 텍스트를 뽑아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집에 있는 컴퓨터를 만약에 김종익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내 핸드폰하고 맞췄다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학교에 있는 컴퓨터는 김종익 2로 해가지고 아이들 하나 만드셔서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는 두 개를 다 잡아 놓는 거죠. 핸드폰엔 두 개를 다 각자 하나씩 잡지만 동일한 아이디로 우리가 만들 때 김종익 2로 했을 때는 학교용 컴퓨터하고 자기 핸드폰이든 아니면 집에 있는 컴퓨터든 간에 김종익 2라는 그 아이디를 갖고만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김종익 2에는 자기 컴퓨터를 원격 설정을 하질 마세요. 그러니까 김종익은 자기 거로만 다 하시고 학교 거는 별개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하셔도 되는데 화면 상태에 뜨거든요. 컴퓨터실의 화면에 뜨기 때문에 괜히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김종익2라는 아이디로 갖고 설정을 하시고 집에 있는 컴퓨터는 그 설정을 하실 때 집에 있는 컴퓨터는 거기에는 등록을 하지 마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크롬에서 아이디로 들어가면 바로 데스크톱이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크롬 할 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같은 거를 저번에 제가 강의에서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요.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는 지금 다시 한번 요번 것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녹음이 끊어져 가지고 제가 나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핸드폰에는 원격이 설정을 잡혀 있는데 지금 제가 강의용 컴퓨터가 원격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격 설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얘기하려니까 되게 뻘쭘한데요. 예, 어쨌든 예, 지금 상황은 예, 플레이를 눌러서 지금 그 원격 설정에서 좀 다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동의 및 설치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다운받은 거를 열도록 허용하겠냐라고 이제 인스톨을 합니다. 인스톨은 뭐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끝나면 바로 이제 설치 이제 원격 설치가 됐고요. 자, 컴퓨터 이름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강의용 컴퓨터니까 뭐 수업용이라고 입력을 하는 것 같아요. 수업 제작용이라고 입력을 했네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자기 거. 그러니까 자기 거를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활용이 이제 실기실 거로 가게 되고요. 자, 핀 번호는 6개니까 임의로 자기가 하고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용 컴퓨터는 뭐 비밀번호 다르게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집에 거는 자기가 입력을 해 놓으면은 바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제가 녹음한 거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핸드폰을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컴퓨터도 원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원격으로 잡은 것의 화면은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원격으로 되어 있으면 수업 제작용이 지금 떠 있고요. 핸드폰에 제가 누르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핀 번호를 치고 연결이 들어가고요. 제가 저장을 할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화면을 좀 옆으로 좀 돌려놔야 될 거예요. 핸드폰을 화면을 지금 돌렸고요. 돌린 상태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화면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확대 축소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화면도 이렇게 뭐가 있는지 축소, 화면 확대 축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드가 터치 모드가 있고 스크린 모드가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하단에 눌러서 트랙 모드, 그러니까 마우스 기능 같은 거예요. 자, 마우스를 빨리 찾아야 돼요. 움직여서 마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확대를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찾아가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찾았을 때 이게 이동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화면의 영상을 제가 더블 클릭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럼 제가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빠방 하고 더블 클릭하면 영상이 이제 플레이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통 능력이 지금 화면에 확대 축소도 가능하죠. 예. 그리고 요게 몇 개를 눌러야 되나요? 예. 어쨌든 트랙패스로 화면이 확대가 되고 드래그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우스가 움직여지고 그 부분을 마우스가 움직여지는 포커스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면 될 거예요. 이 시간에 또 카톡이 오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카톡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상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얼굴도 지금 마우스를 움직여 가지고 부분을 영상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질도 괜찮죠. 이 정도면 확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과제는 이거를 실행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녹화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녹화 뜨는 거는 제가 안드로이드 폰하고 그걸 검색을 해서 올려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전 터치 모드로 이걸 좀 꺼야 되니까 터치 모드가 안 되겠군요. 트랙패드로 해서 이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트랙패드가 어디 있는지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확대해 들어가면 좋아요. 그럼 이거를 닫기 누르면 닫아졌죠. 예, 닫아진 상태고 일단은 마우스를 이동을 해서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이쪽이죠. 이쪽을 갖고 제가 드래그가 되나요? 드래그는 올리기는 지금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네. 그럼 다시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 놓고 이렇게 보면 트랙바를 가서 놓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키보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표시가 됐고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밑으로 내렸어요. 내리면 화면도 아마 지금 그렇게 나올 텐데요. 일단 컴퓨터랑 있다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트랙 표시를 일단은 터치 모드로 변경을 저는 했고요. 일단 거기다가 제가 텍스트를 써 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예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농담해서. 네. 자, 그렇게 하고 자, 지금 이제 다 되고 있죠. 그죠? 예, 다 되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키보드를 숨기고요.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밑에 창이 숨김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X 하면은 지금 저장하겠냐 이렇게 나오겠고요. yes 저장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름도 나오죠. 그럼 이제 다시 키보드 패드를 켜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좀 아주 급할 때나 그럴 때 하고요. 보통 뭐 노트북이나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근데 요게 시간만 되면 사실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요게 제가 지금 마우스패드 키보드 여기 갔죠.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 요게 밑으로 화면을 핸드폰 화면을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옮겨도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요 밑으로
하단으로 키보드가 딱 가니까 이게 떠요. 그래서 내가 창을 하나를 띄우고요. 예, 띄웠죠. 띄운 상태에서 좀 화면을 두 손으로 지금 제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키보드로 키패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와지고요. 동영상 한 거를 하나를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밤도 어두우니까 우리 광고 없는 신나는 음악을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핸드폰에서도 소리가 나오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화면에서도 소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키보드 터치 모드를 바꾸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웬만한 거 다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좀 캡처를 뜨고 있어서, 예, 캡처를 뜨고 있어서 지금 얘를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 위치가 이걸 내릴 수가 있네요. 예. 이거를 내렸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화면에서 이게 터치가 돼야지 좀 저건데요. 뭐랄까요? 지금 그냥 입력이 된 거고, 뭐랄까요? 이게 라이트룸이고, 그러니까 요것들은 작으니까 좀 봐야 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시켰냐면 베거스 프로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한번 테스트하는 김에 한번 더 해볼 생각이라서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 다시 불러올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고요. 그냥 오케이 해야 되나? X점 되는데, 그죠? 아이고, 예, X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명령대로 가야 돼요. 오픈해서 뭐 하시면 되고, 지금 뭘 하나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취소하고요. 지금 이쪽에서 이게 이제 그 마우스를 갔을 때는 화면이 그 이제 안 보인다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귀찮죠.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를 끌고 들어와야 될 텐데요. 얘를 눌러서 밑으로 짠 하고 내려올 수가 있죠. 지금 내렸어요, 제가. 예, 이렇게 내렸고, 그 부분을 갖다가 대고 키보드에서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야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소리를 좀 줄일게요. 아니 근데 보통 TV 시리즈라는 게 그거 갖다 비슷한 만들 같은 거 갖다 만들잖아요. 완전 TV 걸 만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떻게 조금 그거에 만들 때 불편하군요. 장단점이라든지 뭐 그에 대한 그 성적인 터치 모드가 요거는 좀 편하고, 그러니까 터치 모드로도 하고 그 키트랙 트랙이요. 그러니까 그 트랙패드라고 그래서 마우스 움직이는 식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뭐냐면 그 왜 되게 블루투스 마우스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블루투스 마우스가 있으면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에 블루투스 연결해 가지고 원격할 때는 실제로 이제 마우스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시면은 돼요. 근데 이제 뭐 이 원격을 하려고 맨날 가방 안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깜빡할 때는 예, 손으로 다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가능해요. 자기 집에서 집에 컴퓨터가 집에 있어서요 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뻘쭘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자기가 이거 그냥 저장을 할게요. 예. 자기가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어려운 시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 상단에 크롬의 상단에 제가 상단에 여기서 설정해서 여기 설정으로 가야 되거든. 설정에 가셔서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잠깐 볼까요? 지금 테마도 있고 바탕화면 있는데 바탕화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크롬 상단에 제어 버튼을 누른다. 제어 버튼을 누를게요. 더보기. 보기에서 더보기 데스크탑을 추가를 열은다. 이거 제어 센터를 누르고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가 있나요? 제어 센터에 가서 여기서 도구 더보기인가요? 자, 보십시다. 도구 더보기. 여기 도구 더보기가 있네요. 여기서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상단에서 도구 더보기를 가죠. 여기서 지금 뭐 페이지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르면 되는 건데요.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게 저것도 되네요. 다운로드도 되네요. 네, 설정으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자, 여기서 설정에서 도구 더보기로 해서 바로가기 만들기가 여기서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다음에 바탕화면 추가, 바탕화면 아이콘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됐어요.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상단에 이걸 열어서 검색 데스크탑 추가해서 뭐 네이버를 해가지고 바탕화면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요. 이제 화면 설정인데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자, 바탕화면에 브라우저의 바탕화면에 예, 지금 이렇게 해서 크롬에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해서 뭐 정리를 해서 바탕화면에 가는 건데 지금 설정 부분에서 일단은 만들어요. 그래서 화면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크롬을 여러분들이 까시면 맨 처음에 화면이 이제 뜨고서요 요렇게 떠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원격 데스크톱이 없네요. 자, 지금 요런 데 지금 보시면 요거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격 데스크톱을 제가 검색을 할게요.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있죠. 있으면은 요게 자, 이제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러면은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뜨죠. 그럼 요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바로가기 추가하는데 URL을 여기다 붙이는 거죠. 요게 리모트 데스크 google.com 어세스에서 이제 그 크롬 데스크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크롬 데스크톱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완료를 하게 되면 요청해서 했는데 어디 갔죠? 했는데요. 원격 데스크톱이 없죠. 설정을 하고 원격 바로가기 만들 수 없대요. 왜 그러죠? 여기서 잠깐만요.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왜 없죠? 총 6개 더 크롬 데스크톱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크롬 데스크톱을 했고요. 여기서 크롬 데스크톱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돼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원격으로 바꿔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도 할 수 있고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만들어 놓고 가면은 자기가 로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요. 그것도 한번 활용을 많이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원격 데스크톱 어플이 다 있으니까요. 안드로이드든 iOS든 다 있으니까요.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그 4강 3주차 과제는 그리고 녹화 뜨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 뜨는 것도 제가 아니면 핸드폰에서 원격으로 하는 거를 녹음을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편한 걸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녹음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카페에다가 제가
안드로이드 폰이 녹음하는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아이폰이 화면 녹음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일단 핸드폰 하시는 거를 먼저 설정을 먼저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거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를 동영상을 찍으셔서 유튜브에 올리시고 유튜브 주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스크린 캡처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지 스크린 캡처는 취소하고 핸드폰에서 녹음하는 거를 그리고 인터넷 다 찾거나 아니면 그 네이버 찾거나 그러면 찾으면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화면 녹화하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 작동되는 걸 전부 다 녹음을 뜨는 거예요. 아이폰은 당연히 그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폰은 제가 지금 안 해봤는데 저도 좀 이따가 한번 공폰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설정하셔가지고 유튜브에다 그냥 올리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유튜브 주소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세요.